갈등의 발단이 됐던 정청래 의원은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사과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막아서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 반에 정론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이나 이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이따가 정론관에서 뵙겠습니다. 지도부하고는 따로 얘기가 되신 뭐 이런 건가요? 네네. 3시 반에 하는 걸로. 정론관에 가서 하는 걸로. 탈당하신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따가 따로 만나 뵙고 가지는 않는 건가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 중에 그냥 정론관에서 사과문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하시는 건가요? 네. 조계종에서는 입장을 좀 반대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참석 자체를 반대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요. 정청래 의원 곧바로 발길을 돌린 뒤에 국회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 저 스스로 많은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계의 고충과 억울한 점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저로 인해 불교계에 많은 누를 끼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 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불교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은 조계사를 직접 찾아갔었고요, 정 의원이. 오늘은 국회에서 정중한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정 의원의 메시지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비판도 불교계에서는 동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10월 국감장에서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이 이제 촉발을 시켜서 불교계 엄청난 그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도 좀 뒤늦긴 했지만 수차례 사과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조계사를 가기도 했고 또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뭐 지도부급들 많은 의원들이 또 조계사에 직접 가서 108배를 하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국회의원 한 명이 잘못된 발언으로 불교계에 대해서 이 척을 지고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을 지금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조계종 안에서 그 단지 발언 그 하나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권의 전체적인 불교 정책에 관한 종교 정책에 관한 불만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청래 의원 발언끝만 놓고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저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니만큼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결자 해지 차원에서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예. 사과만 가지고는 지금 풀리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사과를 수차례 했고 오늘도 했고 앞으로도 하겠죠. 그러나 사과가 아니라 지금 조계종에서 요구하고 스님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퇴출, 탈당입니다. 그럼 퇴출과 탈당이라는 걸 명확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결자에 차원에서 그 퇴출 정도의 탈당이라는 조계종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제명 수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탈당이라는 것과 퇴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합당한 정도의 자기의 대응을 보여줘야 그래야만 조계종 측에서도 그 불교계 어떤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재명 후보가 하든 민주당 지도부가 하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청래 의원이 스스로 불교계 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화답하는 내용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 네. 불교계는 사실 비단 정청래 의원의 이 봉이 김선달 발언뿐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오늘 저렇게 전국 순례대를 열었다면 정 의원이 뭐 결자해지를 하든 네. 본인 스스로 탈당을 하든 그게 또 문제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어떤 것이 핵심인지 그리고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불교계 측의 요구가 어떻게 더 강한 것이 핵심적인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문재인 정권의 불교계에 대한 정책, 종교 정책의 편향성에 관한 거라면 정청래 의원 문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면 결자의 차원에서 퇴출 내지는 탈당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딱 잘라서 나누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 말고도 송영길 대표 역시 전국 승려대회 무대에 올라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대신 조계사 밖에서 송 대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조계종 측에서 사과의 말씀을 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준비를 했는데 분위기가 이래서 그냥 이 기자님들 앞에서 저희 의사를 표시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 1700여 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교계와 국민 여러분께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여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이재명 정부를 구성할 때 더욱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져서 특정 종교 편향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뭐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당이 어제 오늘 부심 달래기에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정청래 의원 국회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대신했고 송 대표도 직접 어쨌든 바뀌었지만 전국 숭려대에 참석을 했고요. 문체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통령께서 걱정이 많으시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해 풀겠다. 이 갈등 봉합이 좀 되겠습니까? 선거가 코앞인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라 이것을 바로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밑바닥에는 어쨌든 이 정부의 어떤 종교 편향을 했다라는 불교계의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대통령이 교황청에 특사를 보내고 또 교황을 만나는 장면을 방송사에서 생중계하고 또 교황을 만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현했다 이렇게 또 청와대 관계자가 표현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그동안 불교계 언론에서는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러한 이 종교 편향 부분을 계속해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와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의 이른바 봉이 김선달 통행세 발언이 나왔고 그 발언이 나온 이후에 조계종의 문화부장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스님들이 1인 시위 같은 것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40일 이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캐롤 캠페인이 나오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전국 사찰에 뭐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현수막 같은 게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막 의원들 30여 명 또 와서 108배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승려대회를 했는데 아까 이제 김은식 교수 얘기 중에 포인트가 종교 편향이냐 정청래 의원의 어떤 탈당 문제냐 그 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불교계와 정부의 물밑 대화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오갔거든요. 불교계에서 제가 알기에는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정청래 의원 부분이 명확하게 되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런 의사를 여러 차례 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그런 대화가 오갔다. 많이 오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아마 저는 최근에 정청래 의원이 SNS에 올린 이른바 이핵관이 찾아와서 탈당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그러한 전반적인 흐름의 반영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오늘 승려대 하는 데까지 왔고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기존의 흐름과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불교계의 그 불교도 대회가 또 2월 말에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고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정숙 국장님의 취재에 따르면 어쨌든 쟁점은 정청래 의원의 거치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현정 의원.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글을 올렸어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사찰에 가서 스님들과 대를 나누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제 사실이긴 한데 사실 부인인 김혜경 씨도 뭐 공개든 비공개든 일정으로 꽤 사찰을 많이 찾았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종교 갈등이 없는 편이죠. 외국 같으면은 이게 종교적 갈등들이 굉장히 심한 나라는 뭐 아시겠지만 거의 그것 때문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종교 즉 이제 어떤 큰 종교에 대해서 어떤 균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종교에 따라서 너무 편향적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장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시를 봉헌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종교 갈등이 심했었고 또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지금 기독교를 이제 다니고 있죠.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 지금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발언 등등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톨릭의 이제 신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편향돼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종교에서 어떤 균형점을 잃어버리면 역대 정권에서 항상 이런 갈등들이 있어 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 정청래 의원 발언을 통해서 아까 쭉 그런 어떤 내재된 갈등들이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고 이게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부인인 이제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전국의 사찰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등을 하나씩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불교계에 무마를 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찰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김혜경 씨도 이제 저렇게 비공개로 제가 알기로는 저기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지금 사찰을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비공개로 다니고 거기에 스님들을 만나고 이런 행보들을 지금 김혜경 씨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밑에서 이 갈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 보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또 처음부터 내가 뭘 잘못했냐. 또 지지자들은 지금 어제 같은 게 시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갈등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김 교수님. 예. 그래픽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뭐 여러 얘기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거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고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불교계와 민주당의 갈등을 좀 원색적으로 비난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는 이 논란이 좀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 서로 이렇게 편을 갈려서 싸우고 있는 것들이 뭐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이 불교계와 지금 민주당과의 갈등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폭발시키고 더 확대시키는 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게 민주당 전체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이 파워 인플루언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와서 스피커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분이 나와서 저런 그 스님들의 그 진짜 고뇌에 찬 승려대를 저렇게 폄하하는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여기 뭐 나온 밑에 있는 그 글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여 성향의 강경 지지층 사람들이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나와서 직접 또 승려들을 또 비난하는 또 집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저는 이 종교와 정당과의 갈등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예.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증폭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여 성향의 어떤 그 스피커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영향력 있는 분들도 예. 되도록이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밑에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후보와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 있게 작심하든 아니면 정청래 의원이 정말 탈당 이상의 그 확실한 조치를 취하든 계기를 잡아서 이 종교와의 갈등을 풀어내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죠. 오늘 여당 의원의 목소리까지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후사 하잖아요. 네.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조홍천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결국에는 이 불교계와의 불편한 관계 이게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거다. 대선에 악용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높아심에서 이제 얘기한 거로 보이는데요. 이건 한민수석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두 얘기는 사실 어제 나왔던 얘기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선대위의 고위 관계자가 정청래 의원을 가리켜서 해당 행위 여지가 있고 탈당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이 맞습니까? 저 고위 관계자가 제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직접 그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높으신 분들을 만나서 사과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밝힌 상태고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을 할 수 있는 정청래 의원께서 이제 본인의 SNS에 저 이른바 이해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겠죠. 뭐 예전에 윤석열 후보 윤핵관 했듯이. 예. 근데 저게 우리 후보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지만 뭐 무슨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도 저게 무슨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관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사실 대해서. 선대위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저분도 이해관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정청래 의원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어떤 이 관람료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그 불교계 인사들이 스님들이 모두 화가 낼 만한 표현을 썼으면 바로 사과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끌다가 어찌됐든 간에 당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많은 분들에게 지적받는 일을 했다면 사과를 하거나 사퇴 수습에 나서야 되는데 저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조홍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선대위의 고위 직함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선당후사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 사안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안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런 걸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뭐 탈당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자진해서. 저는 이 문제는 정 의원께서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주고 나가야 그 된다고 보고요. 자진 탈당하는 게 아니 맞다. 저희가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그게 일단, 결자 해지 아닙니까? 본인이 계속 가서 예. 오늘도 사죄를 했습니다마는 아하. 받아들일 때까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게. 예.
이게 사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 문제를 크게 보면 친문과 친 이재명계 간의 갈등이 불거진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뿌리 깊은 이제 그런 갈등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임 씨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죽음을 둘러싸고 또 이제 이른바 친문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이제 약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좀 지켜보고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친이 친문도 갈등 표출된 거 아니냐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이게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게 민주당의 문제로 확대가 된 것이죠. 거기에는 또 선거 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이 된 것이고. 소극장이 그래서 이걸 크게 보면 민주당과 불교계의 갈등이 아니라 친 이재명계 이핵관 의원들이 친 문재인, 친문 정청래 의원을 좀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당 내부의 목소리도 좀 여러 가지 나왔었거든요. 뭐 이핵관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일부 저런 해석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예. 그 이번 사태는 명확히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포크레인으로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 당시에 발언하고 나서 불교계 항의가 있을 때 바로 진정어린 사과를 했으면 이게 이슈가 안 되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놓쳐도 한참 놓친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 등에 지금 올라타서 불교계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친문 친이의 갈등으로 보는 사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 이제 사찰 관람료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사찰 관람료 하면은 사찰을 들어가서 그 사찰을 보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의 경우에 국립공원 땅의 상당 부분이 그 사찰 소유입니다. 예. 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관람료를 받던 그런 사찰들이 있고 국립공원 지정이 되면서 국립공원 관람료와 사찰 관람료를 통합적으로 받다가 정부가 국립공원 관람료를 무료로 하면서 사찰 관람료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부 사찰들, 지자체들 경우에는 그래서 관람료를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찰 관람료 문제를 그냥 절이 이 관람료를 받는다 이런 개념만으로는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관리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는 정부와 불교계 차원에서 좀 큰 틀에서 어떤 합의를 알겠습니다.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오늘 불교계가 문재인 정부가 편향됐다. 전국 승려대회를 오늘 5,000명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었습니다. 2주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